다른 회사들은 2년 내로는 절대 이만한 제품 못 내놓는다고 제가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이 많아지면 안녕하세요, 아르지나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시던 에어팟 프로입니다. 조만간 리뷰할 AKG N400과 제나이저 모멘텀 와이어리스 2 이전에 현존 최고의 무선 이어폰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고 넘어가죠. 에어팟 프로는 이미 나온 지 꽤 돼서 어떤 제품인지는 다들 잘 아시죠. 그래서 에어팟 프로에 대한 흥미로운 TMI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번 리뷰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보신 다음에 어디 가서 유식한 척 한번 해보세요. 후반부 성능평가는 타사 제품들과 비교하면서 에어팟 프로가 얼마나 잘 만든 제품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교 대상은 버즈 플러스와 소니 XM3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애플 에어팟 프로는 기존의 에어팟하고는 다르게 커널형 이어폰 형태입니다. 이건 에어팟 프로가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한 것처럼 차음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의 에어팟들은 오픈형 이어폰 디자인이라서 소음을 물리적으로 거의 차단해 주지를 않죠. 반면에 에어팟 프로는 귓구멍을 막아서 소음을 일단 물리적으로 확실히 차단합니다. 에어팟 프로 디자인이 포켓몬의 우추동이니 모다핀이 뭐니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쁘고 뭐고를 떠나서 진짜 감탄스러울 정도로 실용적인 디자인입니다. 일단 이어폰 유닛 부분의 크기가 작아서 귀에 쏙 들어가죠. 그만큼 귀 모양에 따라 착용이 잘 안되거나 하는 리스크가 적어집니다. 생긴 것도 동글동글해서 오래 착용하고 있어도 편안하고요. 그리고 에어팟 프로는 이어팁이 진짜 혁신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이 이어팁을 처음 봤을 때 정말 망치로 머리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적이었습니다. 원래 커널형 이어폰은 이어팁을 기다랗고 딱딱한 덕트 위에 끼우죠. 문제는 그 덕트가 커널형 이어폰의 착용감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기다란 막대기가 귓구멍 안으로 쑥 들어오는데 착용감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에어팟 프로는 덕트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어팁이 눌려도 유연하게 잘 휘어지죠. 덕분에 귀에서 느껴지는 이물감이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이어폰 덕트를 없애기 위해서 에어팟 프로는 이어팁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일단 이어팁이 이빨로 단단히 물리도록 해서 덕트가 없는데도 이어팁이 전혀 빠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어팁의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 세로로 길쭉한 타원형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실제 사람의 귓구멍 입구가 완전 동그랗지가 않거든요. 일반적인 원형 이어팁을 귀에 착용해보면 어차피 위아래로 찌그러집니다. 에어팟 프로는 이어팁 자체가 처음부터 타원형이니까 귀 모양하고 잘 맞죠. 그래서 일단 착용감도 좋고 이어팁이 귀에서 잘 안 맞을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에어팟 프로가 착용감을 좋게 하기 위한 배려는 아직도 더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의 스펙을 자세히 보면 기압 균일화를 위한 통풍구 시스템이라는 얘기가 있죠. 유닛 안쪽면에 뚫려있는 내시 필터를 덮인 홀이 바로 그 통풍구 시스템입니다. 커널형 이어폰은 귓구멍을 완전히 막아버리기 때문에 귓구멍 안쪽과 바깥쪽에 기압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기압이 높아지면 고막을 누르게 돼서 사람에 따라서는 통증이나 멀미를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에어팟 프로는 귀 안쪽에 높아진 기압을 밖으로 빼내는 통로를 이어폰 안에 만들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구조적 배려 덕분에 에어팟 프로는 다른 커널형 무선 이어폰들에 비해서 착용감이 진짜 편합니다. 다른 커널형 무선 이어폰들을 쓰면서 귀가 아픈 분들은 에어팟 프로를 꼭 한번 써보세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보죠. 에어팟 프로는 차음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 탑재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의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외부 소음과 반대되는 위상의 똑같은 소리를 재생해서 소음을 상쇄시킵니다. 일단 마이크로 소음을 인식해서 소음의 위상만 반전시킨 다음에 똑같이 재생해서 소음을 상쇄시키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그냥 1의 노이즈에 1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을 더해서 0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튼 원리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소음과 똑같은 소리를 재생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오픈형 이어폰은 이어폰이 재생하는 저음이 밖으로 다 새어나가 버립니다. 저음 자체가 재생되지 않으면 저음 대역에서 소음을 상쇄시키는 효과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에어팟 프로는 노캔을 위해서 반드시 커널형 이어폰 디자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간혹 오픈형 에어팟에 노캔 넣으면 안 되냐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이래서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구현하는 방법은 바깥면을 바라보는 피드 포워드 마이크로 소음을 인식합니다. 반면 에어팟 프로와 같이 좀 좋은 제품들은 귀를 바라보는 안쪽 면에도 피드백 마이크를 추가로 사용합니다. 피드백 마이크는 귀와 더욱 가까운 쪽에서 더욱 정확하게 소음을 인식할 수 있겠죠. 다만 피드백 마이크는 스피커 소리가 피드백 마이크로 들어오는 걸 다시 역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스피커가 재생하고 있는 노래 소리까지 상쇄돼서 안 들릴 테니까요. 이게 보기보다 꽤 고급 기술이라서 피드백 마이크는 에어팟 프로나 소니 XM3 같은 좀 비싼 제품들에만 탑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팟 프로가 기존 제품들보다 더욱 특별한 점은 피드백 마이크를 내부 스피커와 바로 앞에 동일한 공간에 배치시켰습니다. 이게 알고 보면 정말 대단한 설계입니다. 피드백 마이크를 스피커 드라이브 앞에 배치시키려면 그만큼 내부 공간을 희생해야 되거든요.
다른 무선 이어폰들은 소니 XM3만 봐도 이렇게 피드백 마이크가 드라이버의 옆에 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피드백 마이크가 이렇게 드라이버와 분리된 공간에 있으면 당연히 귀 내부에서 실제로 들리는 소리와는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신호 처리 정확도가 떨어져서 노이즈 캔슬링 성능도 에어팟 프로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에어팟 프로는 드라이버 구경도 10mm나 됩니다. 다른 무선 이어폰들은 보통 6mm에서 8mm 정도밖에 안 되니까 10mm면 엄청 큰 거죠. 드라이버가 크면 왜 좋은지는 나중에 사운드 분석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어팟 프로가 정말 대단한 점은 그렇게 내부 공간 활용에 불리한 설계를 가지면서도 어지간한 다른 무선 이어폰들보다 부피를 훨씬 작게 만들었습니다. 에어팟 프로의 작은 크기는 내부 회로 크기를 최소화한 덕분이기도 합니다. 내부를 보면 실드로 둘러싸인 자그마한 회로부가 보이죠. 이런 걸 시스템 인 패키지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에나 쓰이던 설계를 무선 이어폰까지 끌어와서 회로부 크기를 확 줄인 거죠. 에어팟 프로는 이 작은 크기에 마이크 3개에 센서는 5개나 내장했습니다. 이런 작은 크기에 그런 다양한 센서를 제어할 수 있는 원천이 바로 애플 H1 칩셋입니다. 무선 이어폰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메인 칩셋의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메인 칩셋의 성능은 기본적인 무선 품질이라던가 통화 품질, 사운드, 노이즈 캔슬링 등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칩셋 성능을 올리면 전력 소모도 같이 올라가고 칩의 크기도 커지죠. 애플은 다양한 기능들을 한데 통합한 자체 설계 칩셋으로 그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애플 H1 칩의 실제 연산 성능은 어떤 분석에 의하면 무려 아이폰 4와 동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어팟 프로를 사용할 때는 양쪽 귀에 아이폰 4를 하나씩 끼고 있는 셈이죠. 이런 고성능 칩셋을 탑재하고 있으니까 에어팟 프로가 성능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 구조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안테나 처리입니다. 에어팟 프로는 무선 안테나를 막대 부분에 넓게 배치하였습니다. 덕분에 에어팟 프로는 아이폰하고 같이 쓰면 정말 안 끊깁니다. 그 우수한 무선 품질에 관련된 또 다른 비밀이 내부 구조에 또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는 외부 안테나를 기판과 연결하는 부분을 깨알같이 RF 커넥터로 처리하였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무선 이어폰의 안테나에 이렇게 RF 커넥터까지 처리한 건 전 처음 봤습니다. 보통은 대충 접점 처리하거나 아예 납땜해버리거든요. 이런 RF 커넥터 처리는 사실 외부 안테나에는 필수입니다. 정말 약한 무선 신호를 조금이라도 손실 없이 소중하게 전달하려면 커넥터도 이렇게 RF 전용 커넥터를 쓰는 게 정석이거든요. 이런 작은 차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명품을 만드는 겁니다. 바깥쪽 디자인에도 다른 이어폰에는 없는 디테일이 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바깥쪽 피드 포워드 마이크의 커버 디자인입니다. 에어팟 프로의 바깥면 위쪽에 위치한 이 마이크는 노이즈 캔슬링과 통화에 모두 사용됩니다. 통화에 쓰이는 마이크가 막대 끝에 하나 더 있어서 빔포밍 구조이기도 하고요. 에어팟 프로는 피드 포워드 마이크 위치에 다른 이어폰들과는 다르게 구멍을 커다랗게 뚫어놓고 메쉬 필터로 막았습니다. 이런 구조는 노이즈 캔슬링이나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사용할 때 바람 소리를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메쉬 필터가 윈드 디플렉터 역할도 하는 거죠. 물론 바람이 세게 불면 에어팟 프로도 바람 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다른 이어폰들과 비교하면 바람 소리가 확실히 적습니다. 에어팟 프로가 모범 답안을 보여준 이런 디테일들은 앞으로 다른 제조사들도 많이 따라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피드백 마이크는 정말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이어팁 착용 테스트 기능입니다. 커널형 이어폰도 착용을 느슨히 하면 오픈형 이어폰처럼 저음이 다 빠져나가는데요. 그래서 피드백 마이크로 저음 세기를 감지하면 착용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커널형 이어폰을 처음 써보는 분들은 내가 착용을 제대로 한 건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여기서 문제는 앞서 설명했다시피 저음이 빠져나가면 노이즈 캔슬링 성능도 같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애플은 아예 이어팁 착용 테스트 기능을 제공해서 전자기기에 대해 잘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도 착용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절한 사용자 경험 설계만큼은 애플이 뭘 만들어도 정말 넘사벽입니다. 에어팟 프로의 사용자 경험 설계에서 피드백 마이크 이상으로 놀라운 부분이 바로 포스 센서입니다. 기존의 물리 버튼이나 터치 방식은 조작할 때 순간적으로 귓속을 울리는 충격음이 크게 들어오죠. 기존의 에어팟은 오픈형 이어폰이라서 터치 기능을 넣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에어팟 프로는 커널형이니까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에어팟 프로는 포스 센서를 사용해서 버튼 조작 시에 발생하는 불쾌한 충격음을 없앴습니다. 이 포스 센서는 에어팟 프로의 막대에서 평평한 부분을 가볍게 쥐고 힘을 살짝 주면 인식됩니다. 조작할 때에는 딸깍하는 가벼운 효과음이 나와서 마치 물리 버튼을 조작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터치 버튼의 내구성에 물리 버튼의 직관성까지 모두 가지면서도 불쾌한 조작 소음까지 없앴죠. 단언컨대 현존하는 무선 이어폰 조작 방식 중에 가장 뛰어납니다. 써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이제 에어팟 프로의 성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데이터는 딜레이 테스트 결과입니다. 에어팟 프로의 딜레이는 아이폰에서는 193ms로 상당히 좋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도 250 정도밖에 안 나왔고요.
최근에 나온 갤럭시 버즈 플러스와 비교하면 같은 AAC 코덱에서 거의 0.1초나 빠릅니다. 물론 버즈 플러스의 게임 모드 번화 에어팟 프로가 좀 느리긴 한데 게이머 입장에선 어차피 150이나 200이나 체감상 거기서 거기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수준일 겁니다. 물론 두 제품 모두 동영상을 볼 때는 아무 문제 없고요. 그 다음으로 무선 품질을 살펴보면 일단 에어팟 프로가 무선 신호 강도가 확실히 강한 편입니다. 덕분에 최신 아이폰에서 쓸 때에는 출퇴근길 지하철에서도 끊기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에 안드로이드에서는 버즈 플러스와 비교해보면 에어팟 프로가 확실히 더 끊깁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에어팟이 아이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에어팟을 안드로이드에서 쓰려면 이런 끊김이나 동작 안정성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좀 감수하고 써야 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통화 품질은 저번 버즈 플러스 리뷰 보신 분들은 결과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에어팟 프로가 소음 환경에서는 확실히 다른 제품들보다 뛰어난 통화 품질이 보입니다. 소음이 많아질수록 에어팟 프로가 확실히 소음을 더 잘 억제하거든요. 조용한 곳에서는 오히려 마이크 소리 대역폭이 더 넓은 버즈 플러스가 깨끗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소음이 많을 때 통화가 더 잘 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에어팟 프로는 빔포밍 마이크에 골전도 센서까지 탑재해서 통화 품질이 좋습니다. 물론 갤럭시 버즈 플러스도 조용한 곳에선 통화 품질이 꽤 좋죠. 하지만 소음이 많아지면 에어팟 프로가 확실히 소음 억제력이 좋습니다. 버즈 플러스는 목소리를 잡고 소음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들어옵니다. 이제 사운드를 살펴보자면 꽤 흥미로운 특징들이 보입니다. 일단 에어팟 프로는 노캔이나 주변음 듣기 기능을 켜면 저음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확산 음장 기준으로는 노캔을 켠 상태가 더 플랫하고 하만 타겟 기준으로는 노캔을 끈 상태가 더 플랫합니다. 이런 저음 차이는 아무래도 노이즈 캔슬링 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들리는 소음이 줄어들면 저음이 잘 들리니까 굳이 다른 이어폰들처럼 저음을 높일 필요가 없거든요. 에어팟 프로의 사운드는 아웃도어에서도 정말 듣기 딱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장르의 노래를 듣든 자극적인 부분 없이 딱 좋은 이상적인 올라운드 사운드입니다. 어지간한 다른 유선 이어폰들하고 비교해도 에어팟 프로가 더 좋게 느껴질 정도로 튜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쯤에서 버즈 플러스하고 소리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버즈 플러스는 일단 노캔이 없기 때문에 저음을 올려놓은 게 보이죠. 그리고 버즈 플러스가 중고음도 높아서 실내에서 듣기에는 확실히 에어팟 프로보다 버즈 플러스가 더 낫습니다. 그런데 무선 이어폰은 결국 파켓에서 쓰는 제품이죠. 밖에서 쓰는 무선 이어폰으로서는 에어팟 프로가 더 좋게 들립니다. 심지어 에어팟 프로는 사운드에 관련해서 놀라운 기능이 또 있습니다. 모든 기능을 끈 상태에선 이렇게 좌우 편차가 보이죠. 그런데 노캔이나 주변음 듣기 기능을 켜면 갑자기 그 편차가 싹 사라집니다. 이 부분은 피드백 마이크를 사용해서 소리를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알고리즘 덕분입니다. 피드백 마이크를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는 설계가 정말 감탄스럽네요. 한편으로는 에어팟 프로는 외유율도 상당히 적습니다. 외유율이 전 대역에 걸쳐서 0.1% 밑으로 떨어지는 매우 좋은 음질을 보입니다. 노캔을 껐을 때 저음 외유율이 높게 나오는 건 그냥 저음 자체가 강해져서 그런 거니까 별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튼 이 정도면 어지간한 유선 이어폰들보다도 좋은 수준입니다. 당장 버즈 플러스하고 비교해봐도 에어팟 프로가 외유율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죠. 이렇게 왜곡이 적은 이유는 변이가 큰 특수한 설계의 대구경 드라이버를 사용한 덕분이기도 합니다. 에어팟 프로의 스피커 진동판을 자세히 보면 가장자리에 도넛 모양의 엣지가 있죠. 이 엣지가 진동판이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폭을 그만큼 늘려줍니다. 그래서 저음에서 외율도 좋고 능률도 올라가죠. 일반적인 이어폰들이 사용하는 스피커 진동판에는 이런 엣지 구조가 따로 없고 전체가 같은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판이 움직이면 진동판 전체가 찌그러지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당연히 에어팟 프로 같은 엣지 구조보다 왜곡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Short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Short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Short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이제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음 듣기 성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어팟 프로는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음의 단계를 따로 조정할 수는 없고 그냥 기능을 켜고 끌 수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능이 워낙 좋아서 실제로 쓰는 데에는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일단 모든 기능을 끈 상태에서의 기본적인 차음성부터 보죠. 에어팟 프로의 물리적인 차음성은 다른 이어폰들하고 비교하면 약간 떨어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소니 XM3와 비교했을 때도 전체적으로 5dB 정도 차음성이 떨어지죠. 물론 ANC 기능이 있으니까 기본 차음성이 떨어져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ANC를 켜면 차음성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소니 XM3와 비교해보면 1kHz 이하 중저음 대역에서 에어팟 프로가 15dB 이상 훨씬 좋은 차음성을 보입니다. 차음성을 볼 때는 고음보다 저음 대역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면 노켄의 가장 큰 목적이 비행기나 자동차, 기차의 엔진 소리를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엔진 소리는 대부분 중저음 성분입니다. 따라서 중저음 영역의 차음성이 높아야 엔진 소리를 잘 억제할 수 있습니다. 고음 대역의 차음성이 데이터상으로는 아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고음 대역의 소음 성분은 실제로 노래를 틀면 잘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음 차음성 약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변음 듣기 기능 때문입니다. 에어팟 프로의 주변음 듣기 기능은 정말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데이터상으로도 10kHz 고음까지 아주 평탄하게 쭉 뻗죠. 반면 다른 이어폰들은 주변음 듣기 기능을 켜면 이렇게 고음이 뚝 떨어져서 먹먹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에어팟 프로는 고음 대역의 차음성을 줄이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주변음 듣기 음질을 완벽하게 맞춘 겁니다. 물론 주변음 성능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맞춘 건 아니고 앞서 설명한 피드백 마이크나 애플 H1 칩 같은 다양한 장점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덕분에 에어팟 프로는 주변음 듣기 기능을 켜면 진짜 이어폰을 안 끼고 있다는 착각까지 들 정도로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리뷰를 마무리하면서 성능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에어팟 프로의 성능은 모든 면에서 현재까지 출시된 무선 이어폰들 중에 최고로 꼽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용법도 편리하고 착용감도 좋죠. 이런 완벽한 제품을 내놓으면 정말 다른 회사들은 뭐 먹고 살라는 건지 너무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능 점수는 95점 정도를 주고 싶은데 문제는 그러한 에어팟 프로의 성능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선 제대로 발휘되지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선 전용 앱이 없어서 버튼 기능 설정도 안되고 펌웨어 업데이트도 안되고 이어팁 착용 테스트도 안되고 심지어 기본적인 배터리 확인도 안됩니다. 게다가 에어팟을 안드로이드에서 쓰면서 무선 품질이나 통화 품질 같은 기본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애플 아이폰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019년 기준으로 20%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0% 이상이 안드로이드 유저라는 얘기죠. 그래서 에어팟 프로는 호환성 면에서 크게 감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소수의 아이폰 유저만이 에어팟 프로의 성능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매긴 에어팟 프로의 성능 점수는 호환성에서 10점 감점을 해서 85점입니다. 현재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감안하면 호환성에서 이 정도로 크게 감점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에어팟 프로 쓰려고 아이폰을 살 수도 없고 말이죠. 원래 안드로이드 폰 유저인데 아이폰을 몇십만원 주고 추가로 구입을 하지만 가성비 점수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현재 그 어떤 제품도 에어팟 프로를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에어팟 프로의 성능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넘사벽입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제품은 이미 가성비를 논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지금으로선 정가보다 10배로 329만원을 준다 한들 에어팟 프로를 이길 수 있는 제품이 없습니다. 이런 독보적인 제품은 가성비 점수로 20점 만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애플 에어팟 프로의 구매 지수는 105점입니다. 아까 단순히 호환성 때문에 10점 감점을 당했으니까 아이폰 유저들은 115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그만큼 에어팟 프로는 현재 기준으로는 정말 넘사벽의 완성도를 가진 제품입니다. 이전 리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버즈 플러스는 90점을 줬으니까 무려 15점이나 차이가 나죠. 에어팟 프로는 그냥 여유되면 무조건 사야 되는 제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역시 덮어두고 추천하기에는 호환성이 발목을 잡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면서 노캔이나 통화 품질이 크게 중요하지 않는 분들께는 그냥 버즈 플러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능 요소인 분들은 안드로이드에서의 호환성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애플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에어팟 프로는 정말 인정하고 추천합니다. 다른 회사들은 2년 내로는 절대 이만한 제품 못 내놓는다고 제가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애플이 이 다음은 뭘 내놓을지 기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두려움마저 드네요. 이상 아리제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